호국의 숨결. 결의의 어리깃던 역사를 찾아 그 속에 담긴 소중한 나라 사랑 뜻을 오늘에 다시 보는 호국의 숨결. 오늘은 충무공 한산 대첩 고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충무공 탄신 이래 우리의 바다를 돌아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서해와 연평도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동해 역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시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강국이었고, 그래서 해양을 멀리 개척하는 데 구군을 걸었던 겁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지금 북으로부터 무력 도발을 사전에 막아야 할 곳도 서해와 동해이고, 남으로는 해양 영토선을 수호하기 위해 이호도 방어에 진력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충무공 탄신 468주년은 우리에게 아주 더없이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상님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바다였고, 임진왜란 때 바다로부터 전세를 뒤집어 빼앗긴 국토를 되찾았던 충무공 이순신의 한산 대첩을 돌아봄으로써 이 시대 우리가 지키고 개척해 나아가야 할 바다의 강토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충무공의 한산 대첩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산 대첩 때 썼던 충무공의 하객지는 과연 어떤 점에서 독창적인 진법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객진은 충무공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객진이 몽고 기병의 필승 전술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충무공은 육지에서 기마 군대가 썼던 전술을 차용한 것이 아니냐? 육지의 기마군 전술을 어떻게 해상 전투의 필승 전략으로 재창안했던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산대첩 당시 필승진법으로 알려진 하객진이 몽고 기마병 전술에서 차용된 것이라면 충무공은 더욱 위대한 전략가임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육지평원 전투에서나 가능했던 기마병 하객진을 해상전투 필승 전략으로 재창조한 충무공이야말로 임진왜란 초기 연패에 늪에 빠진 조선군을 구원한 선봉장이었다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충무공 하객진이 필승 전략이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 하객진을 전개하면서 신속하게 접근해오는 외적 함대를 향해 펼친 연속 사격 전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객진을 전개할 때 좌측 화포만 사격했을까요? 우측 화포만 사격했을까요? 이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충무공 탄신 468주년인 오늘 우리는 한산대첩 현장을 찾아 충무공이 전개했던 하객진의 필승 전략에 한 걸음 더 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7월,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은 6월 하순경부터 외적 수군을 완전 격퇴시키겠다는 의지로 총공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거제도 견내량 쪽의 외적 함대는 5월과 6월 사이 조선 수군에 참패한 이후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도요토미의 특명을 받은 국해함대, 가토함대, 와키사카 함대가 연합해가지고 거제도 부산 쪽으로 진격하려는 조선 수군 섬멸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해와 와키사카는 국희, 조선 함대가 당항포 율포에서 우리 가토 함대와 구로시마 함대를 격파로 했다. 거제에서 우리 수건이로 패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와키사카, 이번엔 내가 이 국희가 나선다. 고성 고리량에서 당한 원수를 갚지는 못한다면 이 국희는 자결이 노할 것이다. 뭐니?
죽어도 조선 수군 이순신이는 목이라도 잡거나 죽을 것이다. 국희, 그렇게도 불타는 분노가 자신을 먼저 불태울 것이다. 이번 견내랑 전투는 이 와키사카가 나서겠다. 무슨 소린가? 내가 선봉이로 설 것이다. 이번 전투에서 조선군을 격파시키지 못한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상을 무슨 면목으로 볼 수로 있겠는가? 국희 잊었는가? 거제도 율포에서 당한 구로시마 자결을 잊었는가 말이다. 구로시마 원수를 내가 이 와키사카가 갚아놔준다. 이순신 함대에 당하고 육지로 올라놓아서 구로시마가 어찌했는지 잊었는가? 우리가 어찌 구루시마를 잊었겠는가? 점검을 빼들고 산으로 도주한 구루시마가 바다에서 달려오는 조선군을 바라보면서 풍신수길 타이코 대각상 물귀신이나 되서라도 이 원수로 갚겠다라고 외치면서 자결을 했다. 그 원수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는... 보고도 합니다. 척후 탐망선 긴급 보고도 합니다. 조선 수군이 거제 쪽을 향해 항진 중이문이다. 요시, 내가 구루시마의 원수로 갚겠다. 저 한산도 바다노 앞에서 조선 수군 모조리 몰살시켜 이 국기의 원수 구루시마 원수로 갚겠다. 병사는 몇 척인가? 현재는 조선 수군 병선 60척이 못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60척이고 100척이고 이 국기가 상대해주겠다. 국기 함대! 원수들이 다가오고 있다! 옥포에서 패전한 이 국기의 원수! 율포에서 전사한 구루시마 원수를 갚아야 한다! 네, 이렇게 거제 견내량 쪽 국회 함대가 선봉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을 때에 전라 좌수군 이순신 함대 40척, 전라 우수군 이옥계 함대 25척, 경상 우수군의 원균 7척, 도합 72척의 연합함대를 편성해 이를 이순신이 총지휘하게 됐는데, 당시 척후 탐망선에서는 외적함대 발견해 보렸구만요. 시방 거제도 견내량 쪽으로 집결 중이구만요. 현재까지 파악된 외적 함대는 몇 척이나 되더냐? 아무리 거론해도 80척은 넘거더만요. 그놈들도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작심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그냥 병선들이 모여드는데. 견내량에서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자, 이역기 우수사, 이번엔 판옥선과 거북선도 총 출동시켜야겠소이다. 그런데 말이오, 저것들이 싸우는 척하다 육지로 올라가 버리면 결국 또 병선만 불태우게 될 것 아니겠소? 병선과 외적을 함께 잡아야지. 산으로 도망가면 힘없는 조선 사람들만 잡히는 대로 살육을 하니,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바다로 끌어내서 수장을 시켜야 할게요. 지난번 당포나 율포에서처럼 외적들이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하면 병선만 불태우고 돌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백성들을 잡아다가 배를 만들 것이고 우리한테 당한 안갚음을 무자비하게 사륙질로 나갈 것이니 말이외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바다로 끌어내야만 하는 것이외다. 어떻소? 그간 훈련했던 하객진 말이요. 허나 훈련 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외다. 후퇴하던 함대를 차례로 항날개 모양으로 진법을 펼치는 훈련은 되는데 함포 사격이 문제외다. 경상우수사 원근 장군님이 오셨습니다요. 어허, 경상우수사 어서 오시죠. 나도 하객진 이야기를 해야겠소. 아마도 북방에서 이어진족하고 싸울 때 하객진을 썼던 모양인데, 여긴 바다올시다, 바다. 군마가 달리는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 어떻게 하객진을 펼친다는 게요? 학은 평지에서도 나는 것이고 바다에서도 나는 것이외다. 그렇겠지. 허나 이렇게 항날개를 쫙 편다고 하는데 외적 선단이 우리보다 빨리 접근해 온다면, 그래서 학의 날개가 쫙쫙 찢어진다면 그 자리를 무슨 재주로 메울 것이오? 우리 함대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더라도 화포로 격침을 시키면 되는 일이 외다. 이보시오 좌수사, 하객진을 펼 때
화포는 좌현 아니면 우현 화포밖에 쏘지 못할 것이오. 발사 후 장전할 시간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게 아니겠소.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해뒀답니다. 그런데 경상우수영께서 수습한 병선이 겨우 7척이라 들었는데 경상우수영 함대를 모조리 버렸더란 말이오. 허허, 버리다니 이역기 우수사. 내가 수군을 버렸단 게요. 그럼 불태웠다는 소리 아니오? 그 많은 함대를 말이외다. 불태우다니. 지금 수습하고 있으니 며칠 후에는 이곳으로 달려 들어올 텐데 불태웠다니. 그리고 좌수사. 예. 아까 말했소이다만 하객진의 치명적 결점이 뭔 줄 아시오? 달려드는 외적 함대를 학의 날개로 감싸 포위 공격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게요. 치명적 결점이라뇨? 말하지 않았소. 하객진을 펴게 되면 좌우로 나눠진 함대가 중앙 외적을 향해서 오직 한쪽 화포, 좌현 화포거나 우현 화포 한쪽밖에 쏠 수 없다는 거 아니오? 장전할 때 코앞에 다가설게요. 그래서 연속 발사 훈련을 해두었지요. 우리 함대는 연속 발사로 접근하는 외적 함대를 수장시키게 될 것이요. 연속 발사라 무슨 재주로? 하객진을 펴면 반드시 좌현으로 늘어서거나 우현으로 늘어서서 한쪽 편으로 화포를 쏴야 할 것이요. 헌데 어떻게 연속 발사가 가능하다는 것이요? 먼저 우현이 발사하고 나면은 정지 위치에서 병선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쏘면은 연속 발사 아니겠소? 무엇이라? 우현 발사 후에 병선을 정지선상에서 반대로 돌려? 배를 돌린다. 파도는 출렁대고 정지에 있기도 힘든데 병선을 앉은 자리에서 돌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게요? 훈련을 했으니 전투 때 구경이나 해보시던가요. 정지된 병선을 앉은 채로 돌리다니. 그날 파도라도 높이 친다면 화포를 쏜다 해도 명중률이 높을 것 같소. 경상우수사 영감, 그래서 구경이라도 해보라 했잖소. 그래, 어디 보자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 하객진 그게 종이에 그린 학처럼 될 줄 아나? 병선을 제자리에서 돌린다. 이 원균 10손가락의 장을 지질 소리야. 10손가락의 장을 지질, 충무공의 해상 하객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산도 전투에서 하객진이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자, 마침내 1592년 7월 8일 지금의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와 견내량 쪽에서 일본 수군 국해 함대와 맞닥뜨리게 된 이순신 함대는 대형 전함인 판옥선을 앞세워 진격하게 됐는데, 좌수사, 만약에 외적들이 이번에도 배를 버린다면 불태우는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소. 저놈들은 육지로 올라가면 조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사륙해서 분풀이를 할 것이오. 그래서 외놈도 잡고 외적선도 불태우자면은 한산도 쪽으로 끌어내는 도리밖에 없지 않소. 한산도로 유인하는 걸 눈치채면 견내량에서 꿈쩍도 안 할 게 뻔한 일 아니겠소? 외놈들은 나올 것이요. 지난번 당포에서 당한 것, 율포에서 당한 것을 오늘 설욕하려 들 것이요. 그걸 이용해야겠소이다. 척구 탐망선 나가보이. 저놈 아들 싸울 준비 단단히 하고 있는 기라, 예. 외적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 우리보다 병선 숫자도 많고 해볼만하다. 그리 생각하는 것 같던데, 예. 갚고 싶겠지. 이번에는 나와서 싸울 작정을 했겠지. 그러니 저놈들 한산도 앞바다로 끌어내긴 어려울 거 없지 않소. 그럼 판옥선을 내보내서 한참 싸우다 뒤로 빼자는 게요? 견내량은 좁아서 대형 함대 진퇴가 불리한 곳 아니요. 싸우다가 모두 후퇴를 하면은 한산도 앞바다로 쫓아 나올게요. 그래서 한산도 앞바다에서 결판을 내잔 말이구려. 그렇소이다. 외적 선단을 한산도 쪽으로 밀어붙이자는 게요. 만약에 외놈들이 한산도로 올라가더라도 고립된 서민이
식량이 없어서 힘도 쓰지 못할 게요. 그렇구려. 하면 한산도에서 결판을 내자. 한산도 쪽으로 하객진을 전개합시다. 과연 하객진이 제대로 펼쳐질지 봐야겠구려. 외적 선봉이 판옥선을 공격할 태세입니다요. 판옥선에 전하라. 근접 전투를 벌인다. 한산도 쪽으로 후퇴하면서 하객진을 펼치라고 말이다. 북을 올려라! 부지하라. 오늘만큼은 원신호 갚아야 한다. 국기 장군님, 조선 수군 판옥선이 접근 중이문이다. 근접 전투를 할 태세이문이다. 요시, 뭐라고 해라. 그러시마! 보고는 있는가? 오늘 이 국기가 너의 원수를 갚아놓을 것이다! 부지하라! 하이! 선봉에 판옥선을 향해 나간다! 조선 판옥선을 쳐라! 구로시마 원수노 갚아라! 사격거리노 잘 봐라! 어떤가 후지하라! 조선 판옥선 들어놓았으문이다! 쏘아라! 조총 사격! 국기 장군님, 조선 판옥선 기수로 돌리고 있으문이다! 왜? 우리 조총이 무서운가? 우퇴로 한다고? 너를 줘라! 바짝 쫓아서 덜미로 잡고 등짝을 후려쳐 물고기 밥이로 만들어준다! 추격하라! 노를 져라! 좌수사, 예, 걸려들었소. 한산도 쪽으로 따라붙고 있어이다. 사격거리 안으로 잡힐 듯 도주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하객진 신호를 받으면 일시에 날개를 펴게 하시오. 날개를 펴면서 외적 선봉을 향해 침착하게 사격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선봉부터 격파를 시켜야 할 것이오. 좌수사, 하객진 이후 연속 발사가 오늘 죽느냐 사느냐 판가름 나는 순간이겠구려. 좌연 발사 이후 신속히 정지선상에서 배를 180도로 돌려 우연 발사가 연속으로 전개되면 외적 함대를 차례차례로 격파시킬 수 있을게요. 아, 파도를 좀 보시오. 다행히 훈련 때 파도 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소이다. 이 정도 파도면 연속 발사 오차가 크지 않을 것이오. 하객진 중앙 선봉에 거북선이 돌격해야 할게요. 한산도 앞바다다! 지금이다! 하객진 대형으로! 하객진 대형으로! 북을 울려라! 신속히 하객진을 펼친다! 판옥선! 포작선! 좌우로 하객진이다! 하객진 중앙으로 거북선을 돌격시켜라! 거북선! 하객진 중앙으로 돌진하라! 예, 마침내 한산도 바다로 국희와 와키사카 함대를 유인한 이순신 연합함대. 이때 펼쳤던 게 바로 하객진이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거제 견내량 쪽으로 돌격한 충무공 이순신 연합함대가 1차 접전을 벌이다가 한산도 쪽으로 배를 돌려 후퇴를 하자 왜군 함대를 이끌던 와키사카와 국희는 국희, 조선 함대가 한산도 쪽으로 후퇴노한다. 유인작전일 수 있다, 국희. 와키사카, 약속이나 했다. 율포에서 패전하고 자기란 구르시마 원수를 갚겠다고. 나는 적진포에서 패전이나 했다. 도주하는 조선군 놓치면 언제나 갚겠는가? 조선 판옥선을 잡는다. 너를 쳐라! 국희, 잊었는가? 조선 이순신 함대는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상태다. 국희, 너무 앞서간다! 와키사카! 비겁하게 물러설 것인가? 나는 이대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상을 볼 수 없다! 쳐라! 나가라! 국희! 선봉을 따라놓지 않는다! 힘껏 쳐라! 엘리아나! 야! 너!
무엇인가? 쿠키, 조선함대가 날개의 대형으로 펴고 있다. 선봉에 거북선이로 달려들고 있다. 이건 중앙으로, 좌편으로, 우편으로 포위당하면 안 된다. 쏘아라! 좌수사, 왜적들이 화포를 쏘며 달려들고 있소이다. 거북선이 중앙 선봉을 치고 하객진 양측에서 연속 발사 대형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거북선은 중앙으로 돌진한다. 하객진 좌우 함대는 연속 발사 대형을 갖추라. 좌현 발사 후 제자리에서 배를 돌려 우현 발사 한치의 차질도 없이. 지금이다. 연속 발포. 아! 쿠키! 조선함대 포위로 되고 있다! 저 거대한 함대의 날개는 항날개로 아닌가? 와기사카, 1차 함포를 발사하면 장전할 시간이 너 있다. 이때다. 좌측으로 돌격해 포위를 뚫어라. 좌측으로 나가라. 쿠키! 조선함대 연속 발포로 하고도 있다! 조선함대 앉은 자리에서 배를 돌려 연속 발사로! 북을 올려라. 포위망을 좁혀가며 화포를 쏘아라. 하객진, 포위망을 좁히며 쏘아라. 쿠키가 이 한산도 뻗어 있어. 쿠키! 조선함대가 코앞에다가 놓섰다! 백병전이다! 외놈들 병선이 불타고 있소이다. 하객진으로 외놈 함대를 잡았소이다. 훈련대로였습니다. 하객진 치고 정지선에서 제자리 돌며 연속 발사. 완전 성공이었습니다요. 좌수사, 우리 연합함대를 보시오. 한산도의 조선수군 말이오. 한산도로 도전한 왜적들은 굶어 죽을 것이여. 대장선을 불태워라. 한산도에 올라간 자들은 추격 선멸하라. 와기사카! 저 불꽃치료 속으로 와기사카! 쿠키 장군님! 지금 도저히 못하면 전멸이문이다! 내가 여기서는 죽어야 한다. 이순신에게 2번이나! 쿠키 장군님! 10,000명이나 바다의 수장이로 하다니! 이순신! 옥포에서 적진포 율포로 거제 견내량까지 거침없는 승승장구 그 누구였던가. 임금은 한양성 버리고 북으로 피난길인데 한산도 앞바다에 하객진 크게 펴고 중앙에 거북선이요 좌우로 판옥선 연속 발포 성공하니 신묘한 한산 대첩 충무공이 되찾은 우리의 남해 바다요. 충무공 한산 대첩편을 보내드린 호국의 손편. 지금까지 극본 김병준, 제작 김광열, 구성 김태영, 기술 이윤태, 출연 이정구, 홍선영, 유호한, 강일구였습니다. 국군방송에서 보내드린 호국의 손길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이어서 국방TV의 전선 야국이 방송됩니다.